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의 최고점은 198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연평균으로 따지자면 약 1200원대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연평균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죠. 정유라든지 항공, 철강 전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사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은행권마저도 현재는 구조조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원화 구매력은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우리 헌터 가족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많은 물가가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밖에 나가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기름값이죠. 현재 휘발유값 서울에서는 1리터에 무려 1850원을 넘었고 지방에서도 1750원대 이상으로 기름값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는 뭐죠? 현재 국제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환율이 박살이 났기 때문이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출 품목, 자동차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들의 가격이 내려가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들의 수익도 많아져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역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물건을 팔아도 손해가 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 원달러 가격이 1475원을 돌파를 했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달러의 가격은 1997년 IMF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버블닷컴 때 그리고 약 16년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라 해봤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런 이슈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경제 위기 없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순수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팩트는 뭐냐면 환율에서도 연평균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의 최고점은 198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연평균으로 따지자면 약 1200원대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연평균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죠. 정유라든지 항공, 철강 전부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사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은행권마저도 현재는 구조조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원화 구매력은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우리 헌터 가족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미 투자자들이 환율을 붕괴를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경제 10위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가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같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냥 뭐든지 잘못하면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런 장면들. 바로 1997년 IMF 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 제품을 많이 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라고 하면서 이런 뉴스 많이 보도가 되었죠. 해외여행을 하면서 이 같은 신용카드로 5,000달러 이상 쓰게 되면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곳의 음식은 대부분 수입 원료를 쓰고 있고 여기에 로열티까지 꼬박꼬박 달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을 통해서 물이 새듯 우리의 달러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랑 30년 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리고 원화 수요가 늘어야 원화의 가치가 오르고 환율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죠? 돈 찍어내고 25만 원이라 하면서 전 국민한테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돈이 도는 게 아니고 경제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475원대인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는 더 오를 겁니다. 올해 말 산타랠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1분기에는 더더욱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답이 나오죠. 달러 인덱스 최고점에서 110, 그 110에서 97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약 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 똑같이 달러 인덱스처럼 떨어진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3% 오를 때 원달러 환율은 6%가 올랐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제자리인 약 110까지 다시 도달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겠죠.
달러 인덱스가 3% 움직일 때 원달러 환율은 6%가 움직였죠. 그렇다면 약 2배가 차이 나는 건데 현재 달러 인덱스 100에서 110까지 약 10% 정도가 남았는데 달러 인덱스 10%가 오르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20%가 오른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475원대에서 20%가 오르게 된다면 얼마가 되나요? 무려 175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을 방어를 한다 쳤을 때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달러도 10%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1600원이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 1600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킨 먹방을 할 때가 저는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셨죠? 베네수엘라도 통화가치 하락하기 전에 베네수엘라의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똑같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값어치는 비싸지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90%는 무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원도 없고 전 세계 원자재 값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주가는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고 자영업자, 기업들은 이제 슬슬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돈 많고 머리 좋고 고인력들은 전부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세금까지 미친 듯이 거두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한 명인 얼마 전에 바누아투 시민권까지 땄죠. 왜냐? 절세하기 위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내년 2월에 캐나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왜냐?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고 세금은 미친 듯이 거두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웬만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못 버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운이라도 조금이라도 따라야 절반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상승분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전 세계가 무슨 상황이었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이 나와주었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도산을 당했죠. 그런데 의료 관련 종목들은 상승분이 나와주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와 같은 종목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돕니다. 부동산에서 넘어왔다가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제가 투자했던 암호화폐, 의료 관련 종목이 메디블록 다들 기억하시죠? 2원대에서 400원대까지 무려 200배가 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때 저 또한 메디블록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결과는 7100%입니다. 이런 게 바로 위기 때에도 상승분이 나와줄 만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제가 운영 중인 이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고정되어 있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헌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